네, 뚱수학쌤입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로부터 좌표평면과 그래프 이거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 거기에 있어서 하고 갈게요. 참아 죽겠다. 자, 우선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모눈종이를 갖고 왔어요. 모눈종이라고 하는데 좌표평면, 좌표, 이런 표현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좌표 뭐냐? 좌표는 좌가 자리입니다. 자리. 자리라는 뜻이고 그걸 나타내는 표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표현하는 것을 좌표라고 그럽니다. 좌표를 찍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봤죠? 그죠? 좌표를 찍어봐! 그러면 우리 보통, 온라인상의 주소를 이렇게 찍죠. 위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소도 좌표가 될 수 있죠.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웹 주소라든지, 또는 이제 은행이란다. 극장에서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 이제 표에 이제 좌석표가 이렇게 있죠. 그것도 좌표가 되는 거예요. 몇 열 몇 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자,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는 것을 좌표라고 그러는데 수직선에서는 갑자기 수직선에서는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수 하나만 쓰면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5칸 5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플러스 5 이렇게 써주면 이게 좌표예요. 그냥 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평면상에서 어떤 점의 위치를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 하나만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가 2개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원점으로부터 가로 쪽 방향으로 얼만큼, 세로 쪽 방향으로 얼만큼 위치에 이렇게 겹쳐지는데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공간에서 한다면 그건 좌표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좌표 공간에서 한다면 한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3개의 성분이 필요합니다. 야차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성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3개의 성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3개의 성분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가로 방향 얼마, 세로 방향 얼마, 또는 행으로 얼마, 열로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것도 이쪽 방향으로 얼마, 이쪽 방향으로 얼마, 이쪽 방향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3개의 성분이 필요한데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귀찮은 거죠. 자, 수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게으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말을 쓰는 것보다 간략하게 표현하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가로, 콤마, 세로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때 이렇게 수를
또는 순화 문자를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게 이렇게 나열하는 쌍, 이거를 순서쌍이라고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3개가 되는 것도 있고요. 뭐 4개, 5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순서쌍은 뭐 A, B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 요것도 이제 만약에 한다면은 가로, 세로, 높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 요것도 순서쌍이에요. 순서쌍으로서 이렇게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합니다. 네. 그거를 좌표라고 그래요. 네, 좌표라고 그럽니다. 공간에서의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제 모눈종이 가지고 할게요. 이거 가로, 모눈종이 하지 말걸! 세로, 네, 이 가로와 세로의 이거를 이제 좌표축이라고 그러는데요. 좌표 평면에서 가로와 세로의 기준선을 좌표축이라고 그럽니다. 좌표축이라고 얘기하고, 이 좌표축, 가로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 좌표축을 뭐라고 하냐면은 X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요거를 Y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런 거는요, 요거를 X축, 요거를 Y축, 요거를 Z축 이렇게 얘기해요. 자,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어떤 점의 위치를 표시를 할 때, 요거를 겹쳐지는 여기를 원점이라고 얘기해요. 원점. O라고 기호를 써주고요. 원점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어떤 점을, 요 점을 내가 위치를 알고 싶어요. 요 점의 위치. 그러면은 원점에서 가로 쪽으로 몇 칸, 세로 쪽으로 몇 칸. 예, 요거 하나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여기 2, 그러면 여기도 1, 2, 3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2,3이라고 요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좌표입니다. 예, 점의 위치를. 이 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개의 성분으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 5까지 갈 수 있을까?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2, 3, 4, 5, 여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점들은요, 요거를 X좌표, Y좌표라고 하는, 가로좌표를 X좌표, 세로좌표를 Y좌표라고 그러는데, X좌표들은 다 마이너스 값들이고, Y좌표들은 다 플러스 값들이에요. 여기는 플러스 값,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값, 그리고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이렇게 나오겠죠. 예. 자,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다 뭐라고요?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다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얘들은, 자, 이, 좌표 평면이 축에 의해서 4등분 좀 이상한데,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를 우리는 제1사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4개로 나뉘어진 면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1사분면 여기를요. 그리고 여기는 제2사분면, 여기는 제3사분면, 여기는 제4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걸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뭐 원점 같은 경우에는 0,0 요거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0 가로축으로는 없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고 뭐 이런 점 하면은요. 예,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록 할게요. 정비례, 반비례, 직접 바로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비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값이,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날 때, 그거에 대응되게 역시 1배,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을 정비례 관계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연필이 한 자루에 100원 이렇게 해봅시다. 연필, 그 다음에 가격 이렇게 해보면 연필이 한 자루에 100원, 두 자루에 200원, 세 자루에 300원, 네 자루에 400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두 배, 세 배, 네 배 될 때 여기도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식으로 되어 갑니다. 이런 거 관계를 정비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거는 반비례 관계인 경우도 있어요. 반비례 관계는 2배, 3배, 4배 이렇게 갈 때 여기는 거꾸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반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속력과 거기에 걸린 시간 이렇게 자 100m를 달리는데 속력이 1이면요 걸린 시간 100초 예, 1m 초속 1m 이렇게 하면 100초 초속 2m 이렇게 하면은 초속 2m이라면은 1초에 2m 간다는 얘기잖아요. 1초에 2m 가니까는 50초 만에 100m 가겠죠. 그리고 속력이 4m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25초 이렇게 걸리겠고요. 초속 10m 이렇게 하면은 10초 이렇게 되는데 2배, 4배, 10배 이렇게 될 때 2분의 1배, 4분의 1배, 10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이러한 관계를 반비례라고 그럽니다. 예, 직접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비례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연필 자루를 X 자루 자리야 아니고 자루 그 다음에 가격을 Y1 이렇게 하면 Y는 100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는 속력을 X 걸린 시간을 Y 이렇게 한다면 Y초 이렇게 한다면 Y는 뭐가 되느냐 하면 100 나누기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식이. 자, 식의 형태가 이렇다. 반비례식은 어떻게 이렇게 분모로 이렇게 내려가서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가 값이 작아지는 거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 전체가 커지는 형태가 정비례와 반비례의 모양입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보죠. 정비례, 반비례 그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비례,
여기에서는 반비례 이렇게 볼 건데요. 정비례의 경우에 자, 좌표축 이렇게 그려보고 좌표축 이렇게 그려보고 뭐 할까요? y는 2x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y는 2x 이렇게 해주면 x가 0일 때 y도 0 나오죠. 2 곱하기 0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볼게요.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0일 때 y는 0. 0,0. x가 1이면 y는 2. x가 1이면 y는 2. x가 1이면 y는 2. x가 2면 y는 4. 여기에 지키겠죠? x가 2면 y는 4. x가 2분의 1이면 y는 1. 그죠? x가 2분의 1이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y 값 1 이렇게 나오죠. 네. 뭐 이렇게 x가 4분의 1이면 y는 2분의 1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계속 이것들을 2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점들을 이런 식으로 찍어 나가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 그림이, 아이씨, 여기 있구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 중간중간에 값들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 모양이 직선처럼 안 보이지만 직선이라고 믿으세요. 직선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라이 같아. 자,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정비례 그래프는요, 원점,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갑니다. 는 직선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y는 얼마 할까요? y는 x분의 1 이렇게 할게요. 그냥 x분의 2도 필요 없다. x분의 1. 예.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1입니다. x가 1일 때 y는 1. 1,1이죠. x가 2면 y는 2분의 1이죠. x가 3이면 y는 3분의 1이니까 이거 3, 3, 3, 3 이렇게 돼요. x가 2분의 1이면 y는 2가 될 겁니다. x가 3분의 1이면 y는 3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혀서 계속 점들을 찍어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 나가서 곡선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곡선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자,
x에다가 100을 넣는다 하더라도 y값이 0이 되진 않아요. x에 1억을 넣는다 하더라도 아주 작아지긴 하겠지만 y값이 0이 되진 않아요. x에 1000조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y값이 0이 되진 않아요. 점점 0에 가까워질 뿐이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또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모양이 여기에 딱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반비례 그래프의 특성은요, 예, 원점의 대칭인, 이것도 원점의 대칭이었는데요. 맞아요. 원점의 대칭 맞아요. 예, 원점의 대칭인데, 얘도 원점의 대칭. 원점의 대칭인데, 만나지 않는, 서로 이어지지 않는 뭐가 되느냐면은 곡선, 두 개의 곡선이 됩니다. 두 곡선이 되고요. 이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냐면은 쌍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쌍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그 그래프는 x축하고 안 만나요. 또 y축하고 안 만나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안 만나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뭐라고요? 점점 가까워지나 봐. 안 만나는 선. 안 만나. 선. 이거를 점근선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은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네, 이것들이 점근선이 되고 원점의 대칭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문제를 직접 이제 몇 개 풀어봐야지 알겠지만은, 보통은 반비례 관계다라는 언지를 주고, 몇 콤마 몇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은, y는, x분의, 뭐라 할까요? k, 이런 거 해놓고, 이게, 반비례 관계인데, 3,2를 지납니다. 그러면은, k 값만 구하면 돼요. x에다가 3을 넣어주고 y에다가 2를 넣어주고, 그럼 2는 3분의 k 이렇게 해놓고 k 값은 그러면 뭐예요? 양쪽에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6 이렇게, 그래서 식이 최종적으로 x분의 6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례 관계라는 언지를 줘놓고 그럼 y는 kx 이런 식으로 써놓고 얘가 5,1을 지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x에다가 5 넣고 y에다가 1 넣고, 그러면 이 1은 k 곱하기 5, 그러면은 5로 나눠주면 되죠. k는 5분의 1 그래 놓고 y는 5분의 1 x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우게끔 하면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정비례 반비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